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이론 수업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동영상을 언제까지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수업을 들었죠, 여러분이. 그 금요일 날 했던 수업을 이어서 한번 월요일 수업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온라인 수업에 선생님이 게시했던 내용은 일단 부홀제스의 기본 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인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서 AND랑 OR 같이 연산 방법인 새로운 연산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 연산 방법의 이름은 NAND였어요. NAND. AND와 NOT을 합쳐가지고 NAND라는 새로운 연산을 해봤었죠. 그리고 이 NAND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서 수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수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진리표를 만들어가지고 낸드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ND에 not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0이 한 개라도 있으면 결과값이 1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뭐 다르게 말한다면 모두 1일 때만 0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면접을 가는 걸로 예시를 들었었어요. 뭐 이력서나 뭐 신분증을 가지고 왔을 때만 부저가 울리지 않게끔 설계를 한 거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NAND를 배웠죠. NAND. NAND 같은 경우에는 AND에 not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연산 방법이었죠. 그럼 AND에 not을 더한 게 NAND잖아요. 그러면은 OR에다가 not을 더할 수도 있겠죠. 이 초점이 자꾸 바뀌네요. 그래서 OR에 not을 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의 이름은 뭘까요? 노어예요. 노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노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노어도 AND랑 만들어지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 A와 B를 OR을 취하고 여기 전체 반전인 바를 취한다면 이 연산이 노어예요. 노어. 간단하죠? 그럼 이 노어라는 식을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서 좀 더 분석해 보는 겁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이 바를 대수끼리 나눠 갖고 AND는 OR로, OR는 AND로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A의 바, AND, B의 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드모르간 법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식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노어라는 연산의 어떤 특징이 궁금한 겁니다. 그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표를 그려보는 게 그 특징을 알아보는데 되게 좋았었죠. 오늘도 진리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비트 두 개를 사용했고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노어의 결과값은 F라고 정의하겠습니다. F. 자, 그럼 진리표를 A, B, F를 써줘야겠죠. 자, 비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0, 0, 0, 1, 1, 0, 1,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럼 각각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일 때 A의 바기 때문에 1이 되죠. 1, AND. B가 0일 때 B바는 1이죠. 1, 1 해서 F값이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A의 값이 0일 때 A바의 값은 1이 되죠. 하지만 B의 값이 1이기 때문에 B바의 값은 0이 됩니다. 여러분, AND의 특징은 0이 한 개라도 있으면 결과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B바 값이 0이기 때문에 F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A의 값이 1일 때 A바의 값이 0이죠. 그래서 B바의 값을 보지 않아도 F의 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값이 0이니까 B바의 값은 1이 되겠죠. 0이 아니니까 1이겠죠. 마지막으로 1일 때
1일 때는 A바도 0이 되고 B바도 0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죠, 우리는? 1, 0, 0, 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표를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거 1이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값이 0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1이 없어야지만 결과값이 1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네요. 첫 번째 1이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값이 0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1이 없어야지 0이 나온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예시를 적용하면 더 좋겠지만 바로 떠오르지가 않네요. 자, 선생님이 노어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새로 정리해가지고 칠판에 써봤어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어 같은 경우에는 진리표를 살펴보면 1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과값이 0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1이 없다면 A와 B에 1이 없다면 F값이 1이 나오는 특징을 가진 연산이었죠. 그래서 실제 논리식은 5어의 전체 바를 취한 형태로 나타났고 이걸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서 A바 and B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이 하나라도 있을 때 0이 나오고 1이 없어야지만 1이 나온다는 이 노어의 특징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생각해서 써봤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예시는 이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갈 때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보러 갈 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 추천서를 써줄 때 여러분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지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결석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지각이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준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봤어요. 0은 없다고 1은 있다예요. 정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1은 지각이 뭐 한 번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각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상관없이 지각이 있으면 1이 되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각이 아예 없어야 되는 겁니다. 결석도 마찬가지예요. 결석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하루가 있든 이틀이 있든 3일 있든 상관없이 일단 있으면 1이 되는 거고 없어야지만 0이 되는 겁니다.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0은 추천서를 써주지 않고 1이면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진리표를 통해서 A가 일단 많은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F값이 0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F값이 0이 나오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A가 0이고 B가 1이다 라는 조건을 봅시다. 그럼 A가 0이래요. 그럼 뭐야? 지각이 없대요. 하지만 B가 1이라는 것은 결석이 하루라도 있는 거죠. 결석이 하루라도 있기 때문에 F값은 0. 즉 학교에서는 추천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 A값은 1이고 B값이 0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뜻은 지각은 뭐 하루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석이 하루라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각은 있지만 결석은 없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F값이 0,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 1, 즉 지각도 있고 결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즉 지각이나 결석이 하루라도 있으면 학교에서는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라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 실제로 우리 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럼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각이 없어야 되고 결석도 없어야 됩니다. 이때야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연산을 제가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연산 방법이 두 가지 남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으니까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